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학원입니다. 과천중앙고 1학기 수학시험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것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긴 식을 정리하고 2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하는 힘이 필요했고, 기말고사에서는 경우의 수와 부등식에서 조건을 빠짐없이 나누는 꼼꼼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시험 모두 낯선 조건을 만났을 때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이 어떻게 달랐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2문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복잡한 식 변형과 함수 그래프를 오래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부담을 줬습니다. 반면 기말고사는 경우의 수나 부등식처럼 조건을 하나씩 나누고 예외가 없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계산부터 시작하기보다 먼저 조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유형을 빠르게 처리하고 낯선 문제에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에서는 2차 함수가 7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항등식도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특히 13번 이후부터는 풀이가 길어지는 실력과 심화 문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까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등식 역시 주어진 식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식의 구조를 먼저 읽고 어떤 관계를 사용할지 찾아야 하는 문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계산이 길어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간고사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계산 자체보다도 복잡한 조건 속에서 첫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행렬이 7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경우의 수와 순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각각 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행렬과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인 연산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경우의 수와 부등식의 조건 분류가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는 가능한 상황을 하나씩 나누면서 빠진 경우나 겹친 경우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등식 역시 수직선 위에서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고 조건에 맞는 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중간고사가 하나의 식이나 그래프를 오래 끌고 가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갈래로 나뉘는 조건을 끝까지 관리하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계산 속도만큼이나 작은 조건 하나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유형은 풀이 방법을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반복해서 익혀야 합니다. 반대로 심화 문제에서는 빨리 답을 확인하기보다 스스로 시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낯선 조건이 나오면 백지의 식을 직접 적어보고 가능한 경우를 나누면서 어디에서 조건이 맞고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풀이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실전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한 세트를 끝까지 풀어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쓰이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과천중앙고 시험에서는 기본 문제의 처리 속도와 고난도 문제에서 스스로 버티는 힘,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익숙한 문제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낯선 문제에서는 조건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연습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